코스피는 조용히 양봉 전환이 됩니다. 지금 바깥에도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추운 듯 안 추운 듯 또 시장도 좋은 듯 안 좋은 듯 아리송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정책 발표만을 기다리는 것인지 여기에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이야기 두 프로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그리고 김종효 알파경제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되지 않겠느냐. 만약 미뤄지게 되면 26일이라서 뭐 배당락 감안해 봤을 때 거의 내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오늘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관련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미 다 녹아들었나요? 일단 오늘 이제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면 네. 뭐 발표가 되겠죠. 뭐 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미 근데 그러면 완화가 되면 얼마나 좋아지고 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기대감도 있으실 텐데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다 반영된 걸로 보이고요. 지수에 다 녹아들었다. 예. 코스닥 중심이요? 아니면 지수도요? 주로 이제 지수라기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양도세 완화 기준 완화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고 오히려 발표가 나오면 완화된다는 발표가 나와도 단기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발표 불발에는 불발이 돼서 만약에 올해는 안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실망 매물이 또 나오겠죠. 근데 올해 다 갔잖아요. 이제 또 내년 아닙니까? 뭐 그래도 일부 이제 10억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매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분들의 매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매도할까 봐 먼저 매도하는 소액주주들의 매도세가 몰리면 그 뱅크런 같은 형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쇄 매도.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발표가 나와서 이제 단기 세론 뉴스가 되는 것보다는 더 빠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어떤 뉴스가 나와도 시장에는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오늘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실은 욕망의 끝이 어딘가. 예, 그렇죠. 뭐 오늘 보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보면 뭐 57,000원까지 장중에 27% 이상 올라갔었다가 지금 뭐 절반 이상 내려왔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누가 이제 여기서 빨리 뛰어내리느냐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공매도 완화와 결국엔 이 양도세 완화 이것까지 같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랑 양도세 완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또 신규 상장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물이 없죠. 그러니까 위에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선 반영된 종목 안에서의 흐름 변동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책 발표 이후의 변동성은 유의를 하자. 지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연준의 피봇 기대감 이번 12월 FOMC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다만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파월 발언에 대해서 좀 진화하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보도를 통해 나옵니다. 이런 기대 심리가 너무 과도한 것에 따라서 이미 대주주 양도세 완화처럼 피봇 기대감도 강하게 지수에 먼저 반영되고 이후에 조정받는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근데 다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했는데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다 알 수 있다면 뭐 예측 가능하겠죠. 그런데 미래 데이터는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이슈만 보더라도 운임이 급증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나 석유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고 네. 그러면 전 세계 물가 또 자극될 수 있고 그러면 기업이익 다 빠질 거고 전혀 좋은 뉴스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지금의 분위기는 결국은 아까 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 욕망과 관련된 부분 특정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 그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 일정 부분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장처럼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가 없을 때 더 상단에 제약이 없는 종목군들로 집중되는 양상.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지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특정 업종의 특정 종목의 새빨간 그 색깔이 그려지고 거기에 거래만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시장이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뭐 좋은 수익률, 그다음에 좋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지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좋다. 미국 시장은 반도체 신고가인데 SK하이닉스는 신고가만 내면 힘을 잃고
삼성전자는 신고가 넘었지만 힘을 못 내고 이런 양상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코스닥도 그렇지만 코스피도 연말 연초장에서 뭐 지수가 빅랠리할 가능성은 작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조금 더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 랠리를 붙이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내년도 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게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크론과 1월에 있을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반도체 정말 실적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 아마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 흐름 상관없이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은 모아가자는 전략을 주셨잖아요. 네. 이런 수급 장세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년을 보고 반도체 긴 호흡이 필요한데 이쪽을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네, 뭐 전략적으로는 그렇고요. 단계적으로 나는 뭐 그런 오랜 기다림 뭐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취향이 분은 따라 달라서. 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다만 그런 리스크 많은 종목으로 갔을 때 장중 뭐 20% 빠질 것도 각오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20% 단기간에 20%의 목표 수익률 가지신 분들은 단기간에 20%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사람 투자하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오를 때는 그 종목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높지만 만약에 빠졌을 때는 왜 내 종목만 빠졌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는 한데 명확하게 지금은 그렇게 단기 수익률 추구하실 거면 그 정도의 손실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접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성공했을 경우엔 고수익이 날 수 있고요. 그런 고수익의 고위험이 겁나신다면 언급해 주셨던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신규 새내기주에만 단기 수급이 쏠리는 흐름에 대해서 처음에도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흐름은 또 한 번 정책 발표 이후에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김종윤 이사 말씀처럼 내년을 기약하는 반도체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맞는지 지금 삼성전자가 양전하면서 지수도 또 빨간불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흐름들 대비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과열 종목들 이제 조금 매도로 일부 새내기주. 매도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뭐 수익권이실 테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누가 봐도 과열된 게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예전에 150만 원을 갔을 때 150만 원을 뚫었을 때 논리를 그대로 좀 LS 머티리얼즈라든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에 적용을 시켜서 막 올리고 있죠. 뭐 특례 편입, 코스피 200 편입, 그다음에 MSCI 지수 편입 예정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갖다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직접 투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면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빨리 먹고 나오느냐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참전을 하시면 되고 자신 없으신 분들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사실은 더 편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빠져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뭐 소재주라든지 일부 장비주들은 아직도 뭐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봉으로 보면 이제 고개든 뭐 고형 같은 종목들 오늘 좀 시세를 많이 냈는데 그런 종목들도 오히려 차라리 지금은 뭐 빠질 때마다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으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고형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보면 내년에 뭐가 성장할 건지를 지금 고민하셔야지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이 종목이 좋으니까 따라붙어서 내가 5% 먹고 나오겠다 이런 전략보다는 내년 초, 내년 1분기, 2분기에 과연 무슨 종목이 좋을까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뭐 1등은 반도체일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단기적으로 로봇이나 바이오가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반도체가 기대의 주인 거는 두 분의 공통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반도체가 일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사님.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바닥권에서 다 다지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더라고요. 2차 전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안 좋을 거다. 양극재 중심으로 펀더멘털 이슈는 여전하고요. 전방 산업도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닥을 딛고 에코프로 중심으로 한 반등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의 핵심 포인트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이 안 움직이죠. 어떤 종목 하나만 골라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LNF만 움직였죠.
또 얼마 전에는 에코프로 머티는 좀 다른 얘기고요. 지금 신규 상장주니까 이건 2차 전지로 분류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하나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강세 보일 때 에코프로 약세였죠. 쉬었어요. 반대로 지금 에코프로 강세 보이니까 에코프로 BM이 또 헤매죠.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게 2차 전지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수급적인 흐름이 더 강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가격 조정은 멈춘 것 같다는 거죠. 가격 조정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1분기 실적 뭐 부진한 거 반영했겠죠. 4분기 실적의 부진함은 이미 반영한 거라고 봐야 될 거고, 1분기의 실적의 부진함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전기차 전체적으로 다 재고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안 팔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EV9 같은 거 뭐 2천만 원 할인해서 팔았다고 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먼저 제값 주고 산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 이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거냐고 하면,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싸다고 생각됐을 때는 안 사고 가만히 기다리면 보조금 받는 것보다 나중에 할인해서 팔지 않겠느냐라는 네. 논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업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엔진 만드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있고, 엔진의 앞으로 자동차 엔진의 추가 계획 자체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의 의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 갑자기 뭐 트럼프가 나오든 누구 어떤 사람이 나온더라도 이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주가에 부스트를 시켜주는 것은 유동성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고 실제 판매량의 데이터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게 네. 지금의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투자 전략상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지금 구간에서 전체가 같이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 이사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오늘 쉬기는 하지만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에코프로는 그동안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과의 또 키 맞추기를 나서는 건 아닐까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장님께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에코프로가 지금 어제 21선을 회복했고 72만 9천 원, 이제 73만 원까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53만 9천 원 갔던 7월 대비 아직도 멀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바닥을 딛고 올라오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해석 필요할까요? 제가 초치는 말을 한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가 연초에 얼마였냐가 중요합니다. 연초요. 예, 1월 2일 날 시가가 10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배 가까이 올라갔다가 네네. 지금 아직도 7배 이상 가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쪽은 지금 양도세 완화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일부 많이 올랐던 연초 대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양도세 완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빠졌다 올랐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조정을 항상 꼭대기를 보고 조정을 얼마 받았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의미 있는 가격은 12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고, 고점은. 그러면 이 점에서 조정을 좀 받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좀 기간 조정은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이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를 언제까지 그러면 나쁘게 봐야 되냐? 나쁘게 보란 얘기가 아니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간으로 뭐 30%씩 계속 성장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눈높이를 좀 낮추실 필요가 있고, 속도도 좀 느려질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후년 정도를 지금 전문가들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25년을. 본격적인 회복은 이제 인프라가 많이 깔리면서 일반인들도 전기차를 많이 사는 시대가 25년이라고 보면, 그러면 24년도 중반은 넘어가야 그 기대감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근데 하반기엔 또 이제 선반영한다면서 주가 선행하니까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도 있겠네요. 해석의 차이지만. 보통 근데 한 6개월 선반영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초창기 성장 산업이 아니라 이미 성장에 진입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숫자를 확인하면서 가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이사님께 하나 더 여쭤봅니다. 폐배터리랑 리튬주들도 저는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힘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물론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굉장히 개별적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던데,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쪽이 바닥을 다진 건 확실하다. 다만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적인 반등 여력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폐배터리나 리튬 바닥치고 올라오는 흐름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종목마다 다르겠지만 리튬과 관련돼서 뭐 제 개인적으로 볼만한 펀더멘털 기업은 포스코홀딩스 빼고 있을까요? 저는 뭐 나머지 종목군들이 뭐 종목명에 리튬 붙어 있고 하지만 정말로 싼 가격에 리튬 구해서 수산화 리튬으로 다 가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이나 생산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산에서 리튬 구해 온다고 해서 리튬주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의 단기적인 뭐 반등 탄력이야 뭐 수급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리튬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내놓고 있으니 뭐 단기적인 뭐 랠리는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통상적으로 낙폭과대주의 반등은 뭐 한 30%에서 절반 정도, 한 50%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한데 뭐 상황에 따라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반등은 반등에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추세 전환이 아니라 반등이라면 반등에서 줄여야죠. 그래서 정말로 리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리튬의 A부터 Z까지 다 가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로 가시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로 가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전액이나 분리막 이쪽은 또 다른 시각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오늘 사실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두 분이 준비해온 관심주 있습니다. 지금 시장 뭘 봐야 될지 이건희 부장님. 네. 일단 저는 이제 뭐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를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시니까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갖고 왔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 거의 직고점까지 올라오면서 꽤 많이 올랐는데요, 부장님. 그렇죠. 주봉 펼쳐보시면 공모가 뭐 상장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미 5만 원을 뚫었던 종목입니다. 네. 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전방 산업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당연히 부진했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상장 이후에 물량도 좀 많았고 그래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중이고요. 소외되었던 HBM 관련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지금 장비주 중에는 이제 시총이 작은 편인데도 이제 팔로우 해주는 이제 증권사들도 많이 있고요. 일단 반도체 공정용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올해만 삼성전자에 한 110억 정도 납품을 했고 최근에 11월 23일 날 80억 규모의 이제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랑.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목표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센 척하지만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느냐가 중요하고요. 그거에서 필요한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오버레이 계측 장비 같은 경우 필요하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향후에 수주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주세요. 예, 목표가는 35,000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3,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5,000원. 예. 직고점은 그래도 뚫어낼 것으로 보셨거든요. 지금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였고요. 김종효 이사님은 반도체 IT가 아니네요. 네, 저는 환율하고 지금 자동차 쪽 그러니까 소외됐던 종목 쪽에서 뭔가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고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도 보고 있지만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M&A 이슈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 이슈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논리는 딱 한 가지죠. 하이브리드 차하고 전기차가 지금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이 둘의 공통점 무겁습니다. 무겁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는 넓어지고 무거워집니다. 당연히 고무가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고무 비용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운반 비용은 과거 대비 줄어들었죠. 따라서 3분기 이익이 굉장히 좋았고 내년도도 추가 이익이 올라갈 것을 고려해 본다면 또 미국 공장과 유럽 공장의 추가 확장을 고려해 본다면 EPS가 30에서 40% 상향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12개월 포워드 PER은 7배가 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마진율은 두 자릿수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년도 PER 10배인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판단하고 있고 4만 2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나. 이 종목은 BPS도 7만 원대가 넘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비용 안정화 때문에 사상 최고의 실적이 기대되는 타이어 쪽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0일선 안정적으로 한 달 반째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대 유지 이후 6만 원까지의 여력 보고 있습니다. 종목 들어봤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부장,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